자, 다섯 번째 썰 가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고, 오늘 좀 늦게까지 하네요. 벌써 지금 3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늦게 방송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잘 아시는 분. 저 채팅창이 보이시죠? 예, 저한테 그 사연 폭탄을 보내시는 분이죠. 사연 폭탄. 1능대만 정확하게 40분 걸리는. 예, 역대 고민 사연 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1시간 55분짜리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고민 사연 하나가 1시간 55분짜리 영상이에요. 저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등 영상도 아마 저분이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1시간 42분짜리. 아무튼 사연으로 저를 조지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또 어김없이 새벽에 브리나켓한테 사연을 적어가지고 또 보내셨네요. 어찌됐건 간에 뭐 긴 사연이든 짧은 사연이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되네요. 이분 사연을 읽을 때마다. 다른 분들도 긴장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자,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떤 건지. 이분이 지금 고민 사연 보낸 게 뭐 16번째라고 하는데 거의 한 20번째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베트남 아가씨입니다. 주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책하면 안 되는 이유. 실수를 해봐야 뭘 알고 얻는 이유.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어제 치러진 한능검 50회 시험 보고 현재 정말 자책 중이고 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실수로 인해 약간은 OT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채점을 해봤는데 78점 심화 2급이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 반, 30분 쉬었다가 12시부터 2~3시간씩 공부하며 일하면서 한능검 시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그 정말 너무나도 방대한 범위를 일하면서 2주나 한 달 안에 공부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찐노 베이스였기 때문이죠. 거란 여진이 어떤 민족인지 그런 거 전혀 몰랐고, 고교 시절에는 국사가 구리타분하다는 생각에 포기를 했었고, 그 후 10년 만에 잡았으니 말이죠. 빗살무리 토기 이런 것도 그냥 주어드니 얘기로만, 단어 정도로만 아는 정도였지 구석기 신석기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공부할 땐 강의 처음 들으니 당연히 이해 안 되니 몇 번이고 돌려서 보고 계속 반복학습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파트는 강의가 50분이면 1시간 반 정도 돌려보고 내일 또 듣고, 그렇게 하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문제도 잘 맞히게 되고. 사실 처음 시작할 땐 2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무원 자격 조건에 4급 이상만 돼도 문제는 없지만 초반부터 뭐 4급 정도만 따야지 하면 설렁설렁 대충 할 것 같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크게 잡았습니다. 목표치를. 근데 막상 공부를 하니 어느 순간부터 역사가 재밌어지기 시작했고 문제도 잘 맞히게 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1급 따고 싶다고. 고득점 맞고 싶다고. 그리고 또 빡공을 했죠. 시험 한 2주 전쯤부터는 기출과 개념 같이 보면서 선사, 삼국, 고려, 조선, 일제, 대한민국 순으로 계속 반복 학습했고요. 46, 47, 48, 49의 기출을 풀어봤는데도 85점 정도, 잘 맞히면 90점 정도 넘어서 더 고득점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어제 시험 치러 가는 길에도 자신감이 있었고, 본 시험 시작하고 문제 풀어 나갈 때도 생각외로 기본기가 탄탄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슬슬 풀리길래 감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나머지 집에 와서 가다반을 보고 가채점을 하는데 조선 후기부터 5문제 연속으로 다 틀리고 아는 문제도 틀리고 어려웠던 문제는 그렇다 치지만 헷갈리는 것도 너무 많았고 아는데도 실수해서 틀린 문제가 있어서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원하는 목표 점수가 85점으로 심화 1급 합격하는 거였는데 한참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와버리니 지금 상심이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낙담하면 안 되는 이유와 실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 또한 실력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당일 컨디션 문제라든가 잠을 못 잤다거나 떨려서 혹은 너무 깊이 생각해서 틀렸다거나 아는데도 맞긴 잘못해서 틀렸다거나
시험 도중 갑자기 급동말이 와서 문제 다 못 풀고 시험 끝낸다거나 아는데도 잘못 판단에 틀렸다거나 그런 거 전부 다. 핑계는 아니지만 시수도 실력인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공무원 시험 한 문제 차이로 합 불합 갈려서 사람 인생 갈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이해가 가네요. 비유하자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리그 보면 뭐 1초도 아니고 0.0 몇 초도 우승 준우승 갈리는 거 보면 실수도 실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실제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실제 시험이나 실제 경기에서는 그 실수도 갈리니 받아들여야 하지 어떻겠습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안 틀려도 될 문제를 다 틀려서.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생각보다 뭐 너무 빡빡한 질문은 아니네요. 어찌됐건 학능금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학능금 일단은 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저는 지금 결과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뭐 님이 여기 원래 한국사 시험을 한능검 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군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능검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테랑 아가씨님. 그러니까 님이 지금 한능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 취업 때 써먹으려고 하는 이유보다는 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군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군무원 시험이 어떻습니까? 군무원 시험이 4급 이상만 되면 시험 자격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통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2급은 딴 거잖아요. 2급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맞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님이 100점을 맞든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군무원 시험에는 크게 영향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통과 의뢰니까. 현재 2급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이거 만점 받아서 뭐 하려고? 2급도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2급 딴 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학능검에서 2급? 왜냐하면 아까 어떤 분 보니까 3급 땄더라고요. 님이 2급이잖아. 한 번에 2급이잖아요. 시험 베이스 없이 뭐 한국사의 기초 지식 없이 노베이스죠. 2급이면 선방한 거예요. 내가 저 과목을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실수도 실력이고, 이 말 많이 들었죠? 실수도 실력이고, 실제 나온 점수가 님 실제 실력이에요.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내가 뭐 모의고사 때는 8, 9점 나왔는데 뭐 실제 시험에 7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8, 9점 실력이 아니라 70점 밖에 안 나온 실력이에요. 애초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검증을 하지 않은 거죠. 모의고사 100점 나오고 해도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의고사 100점 나온 거는. 연습 삼아 치는 거하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동일시 하시면 안 돼요. 그 똑같이 나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차별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변형되고 약간 짜집게 해서 나오잖아요. 얻어 걸린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안 틀려도 될 문제를 틀렸다. 이것도 실력이에요. 왜냐? 정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정말 할 것 같으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죠? 헷갈리네. 지금 제가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살짝 헷갈려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잖아요. 그 문제 풀 때는 몰랐잖아요. 문제 풀 때는 맞춰준 줄 알았는데 막상 매기니까 틀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꼬아내든 조합을 하든 맞춰야 됩니다. 공부는 그런 겁니다. 설령 내가 아는 단어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못 맞췄으면 그 당시엔 기억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하지 않은 거예요. 마스터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틀린 문제를 단거나 하세요. 틀린 문제를 그 한국사 혹시 기출문제집이랑 공부했습니까? 기본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본서에다 단거나 표시해 보세요. 내가 배웠던 건지 안 배웠던 건지, 수업에 언급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틀렸던 문제만 추려가지고 모든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차피 한국사 시험도 객관식 시험 아닙니까? 사지선다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던 다음이면 책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적에. 근데 만약에 책에 언급도 안 되는 거 틀렸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게 지문에 나왔다. 그래서 난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듣지 못했다. 그럼 틀려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난 그걸 안다고 생각해갖고 등한시 해가지고 틀렸다. 그럼 님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님이 그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 틀린 문제만 해가지고 사지선다 해가지고 책에 찾아보세요. 어느 페이지에 어느 문단에 나오는지. 그 지문 4개를 모조리 다 찾아보세요. 만약 책에 그게 다 있다면 이미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어클레님 어서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님만 실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수했을 거예요. 자책하지 마시고 실수를 해봐야 뭘 알고 얻는 이유. 실수를 안 해보면 인간은 한없이 자만심에 빠집니다. 자기 실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자, 베트남 아가씨님.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났잖아. 그 당시에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났잖아. 그럼 채점해보니까 아 맞다 이러면 그거는 제대로 완벽하게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험까지 왔을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외웠고 이제 정리했던 것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될 정도로 해독을 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한 번 봐가지고 아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보통 기본서 해독할 때 한 3회독, 4회독 정독을 하러 가잖아요. 정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아예 내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나 기본 바탕이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땅도 한 번 이렇게 고르고 간다고 해서 완전 평탄해지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평탄화 작업하잖아요. 여러 번 해야 이게 좀 고라지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바탕 자체를 제대로 한 3번, 4번 해야 뭐 인전지, 영전인지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그런 경우 있거든. 내가 한 번쯤 안다고 아 이거 2번 다시 안 봐도 되겠네. 굳이 이거 챙겨볼 필요가 없고 넘기면 막상 시험장 가면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는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아야 돼. 그거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였지 저거였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닫았던 거고 책에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났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시험 당시엔 헷갈리다가 가채점 하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알던 건데 하잖아. 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답안지 보고 나면 다 알지. 아, 시험 문제 풀 때는 안 몰랐잖아.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아는 거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다닐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모르는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당시에 헷갈리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척을 한 거죠. 계속 반복하면 보면서 그거를 그 짜잘한 것들 헷갈려가지고 문제 못 틀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이 공부의 과정이에요. 답안지 보고 아, 이게 답이었지.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거 원래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거나. 이걸 확실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봐봐요. 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를 안 하면 인간은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정말 자기랑 높은 상대랑 상대 안 해보면 난 내가 무슨 넘버원인 줄 알아요. 어. 국내에서 내가 뭐 방어 1등 지낸다고 아, 내 세계가 통할 거야. 내 세계 정복할 거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정말 난타 당하고 마이너 전전하다가 다시 국내로 오잖아요. 야구 선수 많이 보잖아. 어. 국내에서 언터처블 소리 듣고 국보 소리 듣고 하다가 막상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정복하겠다 자신 있게 출사표 던졌는데 막상 메이저리그 하니까 이건 배팅볼 수준이고 다 쳐내버리고 그래가지고 마이너 갔는데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트리플 A도 못 올라오고 싱글 A도 전전하고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국내로 오는 거잖아. 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그 마이크 타이슨이란 명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말한 명언 아주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님도 그런 거예요. 시험 치기 전까지 님도 그럴싸하게 자신감 있고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1급은 그냥 따겠네. 근데 시험에 제대로 맞아보지 않았던 거죠. 처음 맞아봤던 거잖아. 맞아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아프죠? 딱 그거잖아, 맞죠? 아니, 그거지 않습니까? 딱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님은 자만시에 빠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하고 실제 시험은 다른 겁니다. 자,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비슷하게 가는데 통상적으로 이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많이 풀면 그냥 그 모의고사 스타일이 익숙해지지 실제 시험 유형이 그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 유형 따로 있고 모의고사 유형 따로 있어요. 물론 뭐 요즘에 모의고사가 뭐 실제 시험을 근접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아무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낸다 하더라도 실제 출제자의 어떤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문제 내는 건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내가 잘 맞았다고 1급은 껌이네 생각하면 큰코 다치는 거죠. 모의고사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일 뿐이다. 그렇다고 모의고사 점수 등한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시간 그냥 문제 푸는 감각을 익히는 정도. 그냥 문제를 푸는 감각과 시간 안배를 하는 용도로만 써야 돼요. 내가 실제 시험을 친다는 그런 가정하에. 왜냐?
실제 시험장 가면 시간 조절 못해가지고 성적이 못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건 시간대로 빨리 풀어가지고 답 내고 그래서 시간을 벌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맞아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다행이죠. 본인의 현실을 알았으니까. 내 현재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본인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베트남 아가씨님이 굉장히 뭔가 좀, 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전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시험은 약가예요. 이 한국사 시험은 약가의 자격증 시험 뿐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오죽하겠어요?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이렇게 약간 멘탈 터지는 게 이 강도 10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도 10배.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꼼꼼해야 되고 보는 양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어려워요. 아무리 뭐 한국사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수많은 자격증 시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시험에 뭐 실망하고 자식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시험에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응시를 할 만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의 자격 요건은 한국사 4급만 넘기면 가능하잖아요. 2급 있다고 가산점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4급 위로만 가면 돼요. 1급이나 4급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한국사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안 치기 싶은데 한국사 안 치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한국사는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 그게 인증제 아닙니까? 그냥 한국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 자격만 줬고지면 나머지 실제 시험, 실제 본선에 가는 거는 전혀 다른 과목과 시승부를 봐야 돼요. 설령 내가 한국사 1급을 따가지고 그 시험 응시한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결과 나온 건 나온 거고 끝난 건 끝난 거예요. 본인은 뭐 한국사를 공무원 시험 치기면 자격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자격 요건 넘겼어요. 2급 땄으면. 그럼 여기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조건 채우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 많다. 그리고 실수도 실력이며 답안지 볼 때는 알았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지 때 몰랐다거나 헷갈렸으면 제대로 공부 안 한 거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헷갈리면 안 된다. 헷갈리면 모르는 거예요. 헷갈렸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그래 한능급 2급이라 따신 거 축하드리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더 이상 여기에 이제 1회 1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난 건 끝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